자, 서정욱. 서정욱. 예. 하마터면 이름 잘못 얘기하겠네. 예.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시작할 때는 박수를 안 치더니. 예, 지금 광주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님, 예, 경주에서 최병익님이 오셔서 제가 방송할 때는 한 번도 박수를 안 치다가 서정욱 변호사가 나오자마자 박수를 쳤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은 이 방문 5박 7일간의 방문 일정 총평을 하신다면요? 뭐 총평은 이제 저는 한미 동맹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제대로 복원했다. 네. 이게 큰 의미가 있다 봐요. 네. 한미 동맹은 이제 종이 위에 잉크로 쓴 동맹이 아닙니다. 네. 피로 쓴 혈맹이에요.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봤거든요. 예. 6.25 때 미군 사망자가 36,940명. 예. 그다음에 부상자가 92,134명 돼 있습니다. 예. 이게 피로 맺은 혈맹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참전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도 5,099명이 사망했고 11,232명이 부상자예요. 이 말은 이제 서로 피로 맺은 게 혈맹이다. 예. 근데 문제는 문재인 때 이 어. 동맹이 거의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맹이 네. 거의 뭐 이완돼서 와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강고하게 동맹을 복원한 네. 이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출발도 하기 전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5박 7일 동안 내내 이 거짓말로 허위 사실로 공격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나 민주당은요. 네. 뭐 글로벌 호갱이다. 호갱이라는 게 이제 호구 있잖아. 호구. 네. 퍼주기만 하고. 네. 이거하고 이제 고객을 합친 게 호갱이라더라고. 네. 인터넷에. 예. 그러면서 이게 뭐 빈손 외교고 이제 아무 성과도 없이 퍼주기만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은요. 한마디로 이제 김정은의 담화. 그만 이게 봐라. 이렇게 제가 논평합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뭐라 했느냐. 네. 이랬습니다. 평가를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다.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극악한 이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다. 네. 이게 아무 껍데기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고 단순하게 퍼주기 말고 우리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네. 북한의 김여정이도 그냥 박수치고 끝날 일이지 이렇게 논평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도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북한도. 따라서는 지금 이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이게 옛날에 윈스턴 처칠도 그랬어요. 그분도 외국에 나갔을 때는 한 번도 국가를 비난한 적이 없대. 그게 칼럼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위대한 정치인들은 외교나 안보 문제는 절대 정쟁의 대상으로 안 삼은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나 왜곡 해서 외교 성과를 완전히 비하하면서 이런 걸 저는 외교 자해행위 바로 이제 국격 훼손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나오시자마자 슈퍼챗이 확 들어와가지고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천상천하 유아독전님, 저 앞에 앉아서 슈퍼챗을 하네. 절박한 전국에 절실한 마음으로 절규합니다. 그러니까 절절절이네. 서정욱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하셨고요. 공명님이 광화문에서 박사님 따뜻한 라떼 한 잔 드세요 하셨습니다. 윤경혜님 아무 말씀 없이 슈퍼챗 하셨고요. 천진 무지랭이님이 서정욱 보유국이라고 딱 쓰셨네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슈퍼챗이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 노래하고요. 네. 영어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러시죠. 예. 지금 이제 그 노래 있잖아요. 네네. 이 노래가 이제 그 상당히 숨은 사연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남 일녀예요. 네. 근데 큰아들 보 바이든이요. 원래는 이제 그 델라웨어 주에서 법무장관도 하고 상당히 차기 지도자로 촉망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 46세 때 2015년에 뇌종양으로 떠난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아메리칸 파이다. 네. 이런 이제 그 아픈 사연이 있는 이런 이제 노래거든요. 정말 저도 이게 긴장해서 봤는데 노래 잘하더라고요. 원래 노래 실력은 TV를 통해서 알지만 그래도 이게 긴장했잖아요. 근데 1분간 정말 이게 노래 잘했고 네. 이때 또 전재수라고 있거든요. 네. 아주 이게 재수 없는 놈이 있어요. 그 민주당의 재수 없는 놈. 그 부산의 국회의원입니다. 돌직구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전재수 있잖아. 네. 이 자각이 뭐라 했냐면 야 그거 다 쉬워야 노래 10시간 정도 연습하면 다 그래. 10시간 연습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그 노래나 미술 타고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미술이고 그다음 음악이고 체육입니다. 제일 잘하는 거는 이게 한문, 국사, 국어거든요. 근데 전재수 너에게 10시간 아니라 100시간 연습해봐. 그게 되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이게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미국 상하 의원이 26번 기립박수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야당을 이게 한 번에 기립박수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비난하는 이게 맞는가? 예. 제가 전재수부터 재수 없다고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 연설도 영어로 했는데 그거 갖고서 사대주의자라고 비난. 그 영어는요. 제가 이제 그 글자 한자로 그 우리 초한자 한자로 예. 한자로 이렇게 평가해 보면요. 예. 한동훈보다 잘하고 한. 그다음에 한국말보다 잘한다. 그 두 개 한자로 제가 평론하는 거예요. 한동훈보다 저는 이게 한동훈이가 영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콜롬비아 대학의 그 로스쿨 영어 잘하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은 한동훈보다 낫지만 한국말보다 잘한다는 평가가 댓글에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한국말 할 때는 막 얼굴도 도리도리하고 이게 좀 어색한 게 많았잖아요. 비판도. 근데 영어로 하니까 자연스러워. 눈도 마주치면서 다 군데군데 필요할 때 유머도 던지면서 예. 아주 이게 자연스럽게 동작이나 매너가 발음도 내용도 그래서 이게 인터넷 봤더니 전부 이게 한국말보다 낫네. 네. 그다음에 한동훈보다 낫네. 이런 게 두 개 한자로 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손성희님의 슈퍼챗도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용지마님, 저 베트남에서 하셨네요. 나의 고향 출신 서 변호사 언제나 멋있어요. 박사님, 고 본부장님 언제나 건강하세요. 이 베트남에 사시는 우리 자유파 아미고 회원이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예. 어제는요. 네. 하버드 또 이제 케네디 스쿨에서요. 예. 처음으로 이제 연설했습니다. 네. 제목은 이제 그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이래서 그 연설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가장 기억나는 핵심 구절은요. 이겁니다. 독재와 전체주의에 속지 않기 위해 자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하며 힘을 합치고 연대해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 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성국 박사의 그 반공산당 선언을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유에 대한 확고한 철학, 공산주의를 비게 만드는 이게 빌공짜 공산당 선언 아닙니까? 이게 첫째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자유는 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게 힘들거든요. 요즘 국제화 시대. 이런 이제 미국, 일본, 우리나라처럼 연대. 이게 바로 지금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세력.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그다음에 김정은의 북한 아닙니까? 이런 게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세력이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그 한마디로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자유의 나침반. 옛날에 그 제가 그 서울대에 제가 9년 있었습니다.
네. 서울대 성골입니다. 법대에서만 같은 도서관에 9년 있었어요. 그래요?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과정 3년. 근데 그 서울대 이런 고시도 거기서 했어요? 예. 서울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서 관악을 보게 하라. 그 유명한 글귀입니다. 서울대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으면 눈을 들어서 서울대 관악을 보게 하라. 이런 데 글귀를 제가 빗대어서 보면 네네. 누가 우리 국제사회의 자유주의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코리아 대한민국을 보게 하라. 저는 이게 바로 자유의 나침반이에요. 자유주의가 나아갈 항해 길을 알려주는 이게 나침반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이 말이 가장 연설에서 와닿았습니다. 예, 아주 멋진 말이네요. 예. 지금 우리 서정혁 변호사가 말씀하시니까 이제 갑자기 하나 떠오른 말이 있는데요. 그 전 세계의 가장 영향력이 큰 좌파 지식인이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죠. 예, 아시죠? 예. 이 사람이 90이 넘었는데도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아주 무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뭐 100여 개에 가까운 신생 독립국가들이 나타났는데 예. 그중에 산업화 근대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하나를 하기도 벅차고 힘든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노암 촘스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그 화법을 빌어서 얘기하면 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향을 모르겠거든 코리아를 봐라. 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다. 한국을 따라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저번에 그 얼마 전에 박사님이 그 촘스키 논평한 거 제가 네. 유튜브 봤고요. 네네. 촘스키 제가 책도 많이 읽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통 좌파라 보잖아요. 네. 저는 근데 좌파를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좌파는요. 네. 머리가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대부분 둘 다 없죠. 두 개가 다 있으면 좌파가 안 돼요. 머리가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대부분은 둘 다 없거나. 아 그러니까 그 촘스키는 제가 보기에 진짜 좌파는 둘 다 아니에요. 있죠. 둘 다 있으니까 머리도 있죠. 별종 그리고 좌파야. 예, 상당히 솔직하게 평가하잖아요. 예. 머리와 양심이 다 있는 사람이죠. 예, 별종 좌파예요. 예. 예. 여기 지금 자꾸 댓글에 정광훈 목사 관련된 댓글이 오는데 제가 짧게 한 말씀만 하고 진행할게요. 박사님 정광훈 목사도 비판하셔야죠. 이런 댓글을 몇 분이 하셨어요. 아니 자유파의 진영에서 가장 투철하게 지금 투쟁하고 있는 분인데 그거 왜 비판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북주사파와 그 이념 전쟁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도 그 이념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전체주의, 그것의 최악의 악질적인 형태가 북한이다. 지금 우리나라 종북주사파들이 그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최근에 여러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도와달라 그러면서 쉬쉬하는 거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도와달라 그러고 함께 투쟁하자 그래야지. 대통령실이건 국민의힘이건 우리 태극기 자유파 세력에게 또 뭐 자유파 유튜브들에게 또 정광훈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 함께 손잡고 투쟁합시다. 이래야지 쉬쉬하는 게 문제지. 왜 정광훈 목사가 문제입니까? 싸우는 사람.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비판할 게 없어서 비판을 안 합니다. 네, 제 답변을 원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자, 이제 참 이것들 정말 얍삽하고 야비해요. 이 대통령이 없는데 어쨌든 이 국빈 방문으로 해외 순방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야 간에 아무리 모질게 싸워도 이 금 돌아가는 거 지켜줘야 되거든. 근데 이것들은 그런 게 없어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빈 방문 중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것들이 패스트 트랙에 올렸어요. 예?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예. 특검법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김민석이가 이야기했거든요. 아, 예. 대통령 배우자법. 네.
이거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네. 이걸 이제 규제하려고 대통령 배우자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저는 그런 게 민주당한테 묻고 싶은 게요. 네. 옛날에 그 김정숙이 있잖아요. 김정숙이가 예. 2018년 10월 29일 날 인도 가는데요. 인도 가는데 이제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한 날이 10월 맞아요. 29일이에요. 예, 예, 그래요. 근데 그때 타지 마할 묘 가는 예산을 싹 빼버린 거죠. 그냥 이게 비용만 인도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문체부 장관을 초청한 거예요. 예. 근데 문체부 장관 대신에 자기가 대표로 가겠다. 어허. 스스로 이러고 그러면서 이게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타지 마을 관광이잖아. 요거는 이렇게 빼가지고 허가받고 나중에 기습적으로 그 타지 마을 묘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 만들었어야죠. 아니 영부인이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외국 방문은 못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만들어야지요. 김정수이가 또는 이게 그때 국고 우리 그 판공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국고 나라 돈으로 대통령 영부인 옷을 수백 벌 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만들었어야죠. 네. 아니 김정수가 그렇게 나대고 설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문재인보다 앞에서가 걸어갔잖아요. 비행기 내릴 때 그거 기억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지. 대통령 뒤에 따라가야 된다. 정부인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때 김정숙이 때는 가만히 있더니 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하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없잖아. 근데 갑자기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겠다. 이런 게 전형적인 저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먼저 비판하는 거죠. 그래요. 예. 이 장경태를 국민의힘이 국회에 이제 징계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예. 그 뭐 이런 허접한 자까지 일일이 논평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은 해주시죠. 한마디로 이제 그 홍익표라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원내대표에서 그냥 1차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홍익표가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막 공격할 때 귀태라 그랬어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막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장경태야말로 저는 귀태다. 진짜 이래 봐요. 이자가 이제 그 83년생이에요.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시립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했거든요. 그다음부터 이게 경력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이게 무의도시한 놈입니다. 이놈이 아무 10원 하나 지 땀 흘려 돈 벌어본 적이 없어. 프로필에 봐도 아무 경력이 없어. 뭐 어떤 시민단체 여 붙었다 저 붙었다 유권 여 붙었다가 이러다가 이게 뺏지단 놈입니다. 근데 이자가요 이번에 그 크게 잘못된 게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 갔을 때 그걸 갖다가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마치 이게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쇼를 한 거다. 이거는 이게 빈곤 포르노를 찍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기소 의견 검찰에 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사람 보내가 확인하려고 보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그 현지에 있는 교민한테 그러니까. 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화동이라 하죠. 꽃을 받은 얘한테 이게 볼에 살짝 숙여서 이게 친근감으로 이게 뽀뽀한 거 있잖아요. 그게 볼 키스라고 그럽니다. 이걸 이게 엄청나게 성학대를 했다고. 그러니까 볼 맞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슬람 쪽이나 그러니까 중동 쪽이나 이런 데서 또 뭐 캐나다 저기 유럽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 인사법이거든요. 볼을 서로 이렇게 갖다 대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한 건데. 그러니까요. 옛날에 보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이나 역대 정상들이 볼에 그걸 안 맞춘 분이 거의 없더만요. 네. 아니 저는 지난번에 우리 울산에 최대 원아님의 그 손녀 다운이라고 있어요. 이 어린 친구가 우리 고성국 TV 만만 캠페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물 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기 볼 맞춤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아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장경태가 그 미국에서는 범죄를 했거든.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근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그러면 이게 성학대 범죄자냐 말이에요. 옛날에 존슨부터 뭐 많이 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여기 공개하고 있는 이게 그 장경태거든요. 저는 그 캄보디아 발언은 사법 처리해가지고 배지 떼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화동
성악대 있잖아. 어. 이거는 윤리위에 제소했거든요. 음. 윤리위에서 징계하고 사법적, 국회 윤리적 두 차원에서 이게 장경태는 반드시 이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 했는데 그 특검법 있잖아요. 특검법. 아, 예. 예. 김건희 특검법. 네. 이거는 이제 그 진짜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그때 김태훈 차장이나 그 위에 이정수 검사장이 2년 반 이상 탈탈 털어가지고 없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게 다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붙인 거죠. 근데 그때 그 주범 권오수가요. 권오수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죄가 없다 보는데 진짜 이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벌금 몇백만 원 넘으면 끝날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느냐 또는 이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을 다 태우느냐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벌금 조금 넣는 이거 수사하려고 특검하면 특검하고 막 특검보 뭐 이렇게 수사관 하면 이게 몇십 명이 됩니다. 네. 예산이 이게 몇백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벌금형 하나 잡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게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거는 이게 민주당이 아마 발목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특검법으로 올가맨 데는 아주 사악한 음모와 계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뭐냐면 다른 법,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번에 강행한 간호사법, 의료법 이런 거는 정책 사안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게 이제 그것도 뭐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 오면은 대통령이 제의 요구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남편이 아내와 관련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좌파들이 몰고 갈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노리고 또 그것을 내년 총선에 지그들의 이 씹기 위한 이 소재로 만들어 내려고 계산까지 다 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패스트 트랙에 올렸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 사안이기 때문에 260일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 직전에 예.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이게 패스트 트랙이 풀려서 본회의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내면 이제 총선 직전에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고민하게 만들겠다. 이것도 참 계산도 아주 참 지저분하고 사악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입법 폭주 있잖아요. 네. 숫자만 믿고 이게 마음대로 막 입법 폭주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저는 이게 순수하게 뭐 이 법이 필요해서 네. 이런 것보다는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네. 계속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다 보면 또 이게 여론이 나빠질 거 아니냐. 이런 게 저는 꼼수 의도로 무리하게 막 통과시키는 않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지금 이게 50억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권순일이나 이런 거 잡는 법이 아닙니다. 50억 특검법도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있잖아요. 네. 이쪽을 이렇게 겨냥을 했거든요. 아, 예. 따라서 이게 전부 꼼수 입법인데 이번에 통과된 법이 워낙 많으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다 거부권을 행사할지 저도 이게 상당히 좀 지금 심각한 이런 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위헌 소지가 있고 독소 조항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자꾸 하면 부담이 되니까 하지 말자. 그건 그야말로 나라 바로 잡겠다고 정권 잡은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할 건 해야죠. 그럼요. 네. 자, 자연과 발효님이 정광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을 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하고 유동규가 이제 진짜 맞짱 뜨기 시작했네요. 이번에 그 세 번째 만났죠. 네. 이제 그 앞으로 6월 달에 6월 16일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어제 못 네. 끝났어요. 싸우다가. 원래는 이제 어제 세 번째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이하고 유동규가 이제 어제 한 7, 8차례 충돌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재판하고 관계도 없어요. 재판의 쟁점하고는 별 관계 없이 전부 이게 감정적으로 충돌한 게 대부분입니다. 아하, 예. 7, 8차례 충돌을 했고요. 네. 아마 이제 재판하고 좀 관계되는 거는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가 이제 대면 보고를 많이 했거든요. 위례부터 대장동까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이가 꼬투리를 잡는 거지. 그때 그 당시 녹취록에 보면 이게 대장동 공단이 있거든요.
1공단을 공원화로 만드는데 그 녹취록에 1,000억이기도 하고 이재명이 했다고 돼 있는데 내가 옛날에 2,000억 해라고 했지 않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재명에게 계속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 보고를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가 한 거는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10년 전에 일 가지고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고 어떻게 했냐 이러면 뭐 10년 전에 일을 유동규는 메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1% 가지고 이게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네. 근데 이런 걸 우리 법률 용어로 대세 지장 없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대세. 이거는 이제 그 대면 보고 했다는 거는 유동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게 어제 또 김문기 알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호주 갔을 때 골프 친 다음에 낚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이재명이가 70cm나 되는 그걸 고기를 잡았더라고. 아, 그래요? 70cm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70cm. 참돔. 참돔을? 예. 참돔 70cm면 크네. 그거 저 김문기 씨가 김문기가 그 옆에 아니 김문기 타고 씨가 있었거든요. 그 미리 어떻게 잡아놨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바늘에 매주지 않았을까? 김문기하고 이제 수행비서 예. 그때 그 있거든요. 예. 백종선하고 김진욱이 돈이 백종선일 거예요. 그럼 백종선이가 물에 들어갔나? 그러니까 예, 하여튼 70cm. 이재명의 실력으로는 그 정도 못 잡아요. 그게 이제 그 네.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좋아했다. 이재명이 엄청 좋아했대. 김문기 했었고 이런 걸 이렇게 어제 다시 정언을요 많이 했고요. 네네. 김문기 씨에 대해서. 네. 그럼 이제 이런 게 좀 의미 있는 싸움이고 네. 나머지는 이게 전부 다 뭐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인 거죠. 이재명이가. 네. 제일 먼저 이게 이재명이가 공격적으로 한 게 유동규 씨 요즘 좀 이게 힘들죠 이런 거. 이 말은 이게 검사한테 붙어가지고 자꾸 범벅하고 뭐 외국하니까 힘들죠 이런 식으로 이게 비꼬듯이 포문을 네.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동규 씨가 힘 안 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붙은 거는 의왕 속의 금붕어. 이재명이가 뭘 했냐면 네. 야 내가 항상 우리는 이게 권력에 탄압받으니까 의왕 속의 금붕어처럼 조사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유동규 너 왜 비리 저질러서 이런 식으로 이게 오히려 유동규를 혼낸 거죠. 이재명이가. 네.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폭발한 거죠. 의왕 속의 금붕어처럼 깨끗하게 했다 하니까 아니 시장님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부하들한테 다 불법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형을 정신병원 입원시킨 거. 이걸 이렇게 폭로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시장님이 공신들을 전북의 시청에 불법 취업시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다 폭로한 거예요. 실제 이재명이가 공신들을 전북에 불법으로 취업시켰잖아. 사무장 하던 정지상이는 6급. 그다음에 이번에 송영길이 돈봉투 뿌린 보좌관 있잖아. 박용수. 네. 그것도 이게 비서관 7급. 그다음에 배소연이 네. 여자도 이게 7급. 그다음에 조폭이던 백종선이 수행비서. 네. 그다음에 후임자도 조폭 김진욱이 수행비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공신들, 자기 측근들을 전북에 요직에 다 안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유동규 씨가 다 폭로를 어제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유동규가 지금 재판정에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유동규의 증언을 탄핵하려면 유동규의 진술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이게 거짓말 아니냐, 이게 사실과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전부 재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걸 탄핵해 판사가 몇 번 제지시키고 양측이 흥분하지 마시고 좀 집중해달라. 판사가 이게 계속 제지시켰거든요. 제가 보기에 뭐 유의미하게 이재명이가 탄핵한 게 없어요. 예. 전부 이게 대다수는 다 이게 그 호주 가서 보고한 것들 이런 게 다 맞고요. 네. 아마 이제 그 뭐 김문기 씨 대면 보고 다 맞고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뭐 성공한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이제 본인이 탄핵하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본인 홍마터 붙인 거죠. 형님 정신병원 입으시킨 게 제목이 전부 그렇게 달렸어요. 오늘 기사가 형님 정신병원 입으신 거 아니냐. 이게 범죄 맞거든요. 그게 이제 이재명이의 재판 전략이 그동안은 지가 직접 안 나서고 변호인 시켜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지가 답답했는지 지가 직접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혹 때리다가 혹 붙인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변호사가 아예 나 못 해먹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는데, 당신 하려면 당신이 해라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변호사들은 뭐 다 배지 노리고 배지 노리고 싸게 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한테 잘 보면 되니까 그런 게 없죠. 자존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존심 없는 변호사들이구나. 아, 이재명 변호사들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예. 지금 송영길이가 지금 주거지 압수수색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 송영길이 예. 수사는 제가 저번 주에 그 한번 했는데 네네. 원래 이제 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원래 의원이요. 아라비아 중동 지방에 개가 짖어도 낙타는 간답니다. 아 여기서 놓은 거예요. 간다. 왜냐하면 이게 낙타가 운반 수단이잖아. 그렇지. 예. 그러면 이게 물건 싣고 가는데 막 집에 지키는 개들이 막 짖으면 낙타가 겁을 안 낸대요. 태연하게 낙타가 걸어가면 아하. 이렇게 개들이 꼬리 내리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짖다가. 네네. 이게 이제 개는 짖어도 낙타는 간다인데 우리나라 낙타가 없으니 여기 언제부터 기차로 바뀐 것 같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근데 제가 그때 뭐 송영길이라는 개가 짖어도 또는 이게 강내구라는 개, 뭐 윤관석이라는 개가 짖어도 검찰의 수사라는 기차는 예정대로 간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오늘 그대로 이게 검찰의 시간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검찰의 시간표를 4단계로 제가 제시했거든요. 아, 예. 1단계 강내구 박용수. 강내구 있잖아요. 기각되는데 다시 영장 청구합니다. 네. 강내구. 그다음에 이재명 밑에 3년 있다가 송영길 보좌관 가고 정무조정실장 했던 박용수 보좌관 있잖아. 그쪽이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제 윤관석이나 이승만 의원 있잖아요. 예. 곧 소환할 겁니다. 요게 2단계. 네. 그다음에 3단계 송태남, 송영길.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가 돈 받은 20여 명 의원들. 요렇게 4단계로 진행된다 했잖아요. 네. 소환은. 영장이나. 아마 이제 지금 오늘 속보 같은 거는 송태남 주거지를 지금 압수하고 있네. 네. 송태남 검사하고 지금 이게 그 오전에 아마 뭐 이거는 이제 그 당연히 이미 며칠 전에 피의자 신분되고 네. 출국 금지까지 시켜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거지 압수해가지고 자료 확보하고 소환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윤관석이나 하고 나서 소환해야 되지 않을까. 아.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가 뭐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수사받겠다고 했으니까 주거지 압수수색 들어갔으면 열심히 협조하겠네. 여기다 이거 숨겨놨고요. 저거 숨겨놨고요. 근데 그 송영길이는 예. 제가 저번에도 한 말했지만 예. 이 사람에게 그 좀 아는데 절대 이게 혼자 죽을 사람 아니에요. 저번 주에 이제 제목이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제일 겁내하는 말. 지금 이게 그 잘 봐야 되는 게 개딸들이나 막 민주당 의원들이 예. 야 송영길이 상남자다, 멋있다, 진짜 사나이다, 송영길이 화이팅 막 칭찬 막 일색이죠. 그렇지. 그래서 야 빨리 혼자 죽어라. 그렇죠. 그게 너 입 열지 말고 입 열면 이게 남자도 아니지. 입을 열지 말고 네 혼자 이게 죽어라 이 뜻입니다. 그렇지. 송영길이는 진짜 지가 뭐 훌륭하고 위대하다 이런 생각 착각할지 모르는데 예.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송영길을 막 신격화시키고 띄우는 거는 예. 이번 거는 이게 혼자 좀 장렬하게 전사해달라 이런 게 의도거든요. 예. 근데 과연 저는 송영길이가 구속이 되면 어떨지. 제가 저 옛날에 감옥살이 할 때 이제 조폭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야 네가 이번엔 책임져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 띄워줘 진짜. 예. 송영길이 그러니까요. 이상으로 띄워줘요. 역시 뭐 너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서 지가 그냥 우쭐한 소영웅주의 심리 이런 것 때문에 혼자 뛰어내렸어. 일주일 만에 후회하더라고 애들이 들어와서. 내가 바보지 됐다.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후회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이요 예. 총력적으로 막아주면 이게 구속을 막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강내구 제가 영장 기각할 때 그 윤재남 판사 이야기했잖아요. 어허. 그때 강내구한테 돈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죽기 사유 자기 사건처럼 온갖 로비를 다 해가 영장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의석이 169석인데 김명수도 잡고 있고 법원장도 친하고 그다음에 영장 판사도 알 거 아닙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의 그 백 있잖아. 이걸 동원하면 이게 구속을 막는데 만약에 송영길이 볼 때는 안 막아준다. 자기가 이게 구속되고 지금 이게 혼자 이래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정근 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근도 지금 이게 변호사 이야기는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건 민주당 애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애들이 자기 구속을 안 막아줬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송영길이도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댓글 한번 읽어드리고 다시 진행할게요. 고 박사님 꼭 읽어주세요. 이송자님 말씀이신데 저는 고 박사님하고 띠동갑입니다 하시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베개 살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 공산당 책 사게 해주시고 서정욱 변호사 꼭 일할 수 있게 잘 도와주셔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댓글로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예. 자,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은 제가 열심히는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힘이 다 닿지를 못해서 더 많이는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이게 송영길이가요. 예. 지금 이게 대변인하고 변호사도 문제입니다. 이자가 지금 이게 처음에 대변인을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아, 김의겸이? 예. 아니 저는 이게 제가 변호사 한 30년 하면서요. 예. 도둑놈 범죄자가 대변인 임명을 처음 봤어요. 아니 범죄자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대변인을 임명해서 언론 대응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아니 탈당했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변인 합니까? 아니 국민의 혈세로 국회의원이 범죄자나 대변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하필이면 이게 또 왜 김어겸입니까? 김어겸이는 별명이 거짓말 제조기고 흑색 사기꾼이거든요. 원래 흑석동 땅 2개 있잖아. 예. 그래서 별명이 흑색 사기꾼인데 네. 김어겸이가 대변회가 떠들면 전부 이게 다 사람들이 야 송영길마도 다 거짓말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김어겸이가 거짓말쟁이니까. 따라서 저는 왜 그 김어겸이를 대변에 임명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김어겸이도 1초 만에 수락한 거예요. 하겠다고. 근데 비난 여론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무산됐지만 여러 사람 짚어보다가 다 안 한다 그래갖고 김의겸이한테까지 간 거 아닐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원래 김어겸이가 이재명 대변인이니까 이런 게 어떤 이재명과 그다음에 송영길의 커넥션 아마 이게 송영길이 입을 막아야 되잖아. 김의겸이를 보내라면 이게 송영길이가 입을 막겠지 안 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이심송심이라는 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하여튼 그게 저는 부적절했고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도 마찬가지. 지금 송영길이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광장이 아닙니다. 큰데 광야 네. 거기에 그 선종문 변호사입니다. 선종문 이자가 이제 그 문재인 때 정무특보였어요. 아, 그래요? 예, 문재인 때 정무특보하고 지금 그 이후에 민주당의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아니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민주당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변호사한다. 이게 바로 위장 탈당의 저는 증거다. 김어겸이를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선종문을 변호사로 하고 이게 민주당이 송영길을 다 도와주고 있잖아. 네. 이게 바로 저는 위장 탈당의 증거다. 이렇게 명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얘기는 더 하실 거 없죠? 예, 송영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박홍건이라는 자가 원내대표 임기가 다 돼서 새로 원내대표를 뽑았는데 박광원이라는 자가 1차에 됐습니다. 근데 이 자가 이낙연이가 대표할 때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이낙연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이의 최측근이니까 당연히 반 이재명이죠. 이 자가 이제 겉으로는 점잖은 체 하고 다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독한 자입니다. 그래서 반 이재명계의 이낙연 최측근이 1차의 원내대표가 됐어요. 이거는 이재명이 쪽에서 만들어줬을 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지금 한 축이 크게 이제 이낙연 쪽 또 반 이재명 쪽으로 기울였다. 이제 이렇게 일단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서정 변호사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이제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꼭 개딸 그 집에도 한 번씩 가봅니다. 개딸 집에도 가봐야 이게 지피지기.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가 전략을 짜니까. 네네. 지금 이게 개딸들 모이면은요. 예. 박강원이 달립니다. 명단 까라고. 네. 박강원 찍은 의원들 또 수박처럼 이게 명단을 공개해라. 한 90%를 보더라고. 그 몇 편지 공개했습니까? 예, 표 공개 안 했어요.
그냥 이게 근데 과반이니까 1차에 끝났으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몇 표인지 모르잖아. 네. 근데 개딸들은 90명으로 보더라. 예,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명단을 깔아. 어. 이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광훈을. 저는요, 이번 이게 그 박광훈 대표 있잖아. 네. 처음에는 이게 홍익표하고 결선 투표까지는 안 가겠는가? 네. 4명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압도적으로 이게 박광훈이가 됐잖아요. 예.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을 버렸다.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재명한테는 2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있잖아. 이번에 또 옵니다. 임박했어요. 지금 쌍방울하고 그다음에 이 백현동 그리고 저번 주에 정자동에서 아주 의미 있는 수사가 있습니다. 판교 정자동 있잖아요. 네네. 이 정자동이요. 그 호텔? 예. 예. 그게 뭐가 넣어버렸냐. 네. 결정적인 농계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네네. 이름을 처음으로 깝니다. 음. 전부 신문에 속보는 나는데 이름을 안 까요. 이름을. 바로 이제 그 나명자라는 캐나다 국적.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적만 캐나다예요. 그래요. 나명자. 예. 네. 이분하고 이게 남편이 조진형. 이 2명이 조사가 조진형. 네. 이 남편이 배지처의 그 판교 있잖아요. 아, 시행사. 시행사의 대표까지 했습니다. 조진형. 네. 이 부인이 나명자입니다. 나명자. 이 사람이 국적만 캐나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게 외국인 투자로 꾸미자. 그러면 이게 1년에 2.5% 3% 낼 걸 1%만 1.5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명자가 4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꾸미가지고 예. 외국인 투자가 30%가 약간 넘은 거예요. 30% 넘으면 법이 외국인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지처의 대표 조진영이가 자기 부인이 캐나다 국적이니까 조금 돈을 4억만 투자해라. 그래서 이게 30% 간신히 넘겨서 네. 외국인 투자 기업을 해서 세금 그 성남시에 내는 그 사용료 있잖아. 요걸 이게 연 1.5%로 1.5%. 줄인 거죠. 예. 이게 검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연 5%? 연체하게 뭐 많이 내야죠. 훨씬. 예. 네. 얼마 낼지는 이게 재량은 약간 있어요. 예. 근데 외국인이 되면 1% 이상이니까 1.5가 된 거죠. 따라서 이 부분 이재명이가 이걸 몰랐을까요? 이재명이가 의왕 속에 금붕어 보듯이 다 사업을 봐요. 대장동이든 위례든 정자동이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총괄한 게 황승택이 아닙니까? 황승택. 네. 이자가 정진상이하고 절친이거든요. 황승택. 그다음에 이걸 도와준 사람이 안태준이거든요. 문학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 네. 안태준. 이자가 경기 그 개발공사에게 부사장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황승택 안태준이가 짜고 정지상이하고 네. 이재명하고 이게 무기 노비하에 허가를 외국인으로 꾸몄다. 그래서 이게 성남시는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 네. 이게 저번 주에 급진전 돼가지고 아마 이것도 이게 합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 백현동은 김인섭으로 끝났고, 네. 그다음에 쌍방울도 끝났고, 그다음에 정자동도 수사 이제 마무리 수순 가니 이거하고 김진성 옛날에 검사 사칭 위정 해달라 교사인 거 있잖아요. 네, 네. 녹취록. 네. 이걸 이게 이원석 총장이 중앙지검으로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이번에 다시 영장이 들어옵니다. 영장이 들어오면 저는 이게 그때 박광훈이는 어떻게 할까요? 박광훈이가 저 취임 어제 일성을 유심히 몇 번 읽어봤거든요. 네. 이재명을 지킨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이재명 지킬 이유가 없잖아. 따라서 저는 박광훈이가 이재명 체포당에 오면 뭐 의원들한테 자유롭게 맡기든지 우리 뒤에서는 야 이재명 거꾸로 떨어지자 이렇게 저는 갈 가능성이 많다 봐요. 박광훈이가 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77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뭐 인터넷에는 사회학과라고 돼 있는데 57년생이고. 예, 그러니까 고려대는 맞아요. 가는 사회학과 같은데 어쨌든 나보다 77학번이에요. 예, 57년. 그러니까 1년 후배예요. 아, 예. 근데 뭐 운동 이를테면은 민주화 운동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질 않았어요. 좀 시니컬했어. 예. 학교 다닐 때. 그냥 주변 어슬렁거리고. 그러다가 이 뭐 기자 되고 나서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저 친구가 좀 독한 구석이 있다. 아주 시니컬하고 좀 독해요.
이제 언론에 MBC 기자 활동하면서는 이제 그걸 잘 포장해서 출세도 많이 잘 한 것 같고 국회의원 빼지도 않는 데까지는 잘 했는데 저는 이게 그 이재명이한테 무릎 꿇을 친구는 전혀 아니고 예. 그리고 뭔가 이낙연이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라도 필요하면 할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복병을 만난 겁니다. 그럼요. 예, 무서운 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앞에 정치적 사법 리스크가 있다 했잖아 처음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정치 리스크죠. 예. 정치 리스크. 예. 저는 박강원이가요. 예. MBC에 이제 기자부터 보도국장까지 했더만요. 네. 이 사람 이게 뭐 MBC 출신이니까 뭐 볼 건 없죠. MBC가 그 M이 제가 막장 방송, 매국 방송, 민주당 이중대 방송이라 했잖아요. 네. MBC 출신이니까 큰 인물로는 안 봐요. 그래도 이게 이재명보다는 좀 낫다 봐요. 다른 사람보다는. 네. 좀 합리적이고. 그래요. 저는 아마 이게 이낙연이 그때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더라고. 이낙연.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일을 갈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오히려 이게 타도에 물밑에서는 앞장선다. 겉으로는 뭐 통합 어쩌고 해도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박광원을 공격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예.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김재원이 태용호를 징계하겠다 그러는데, 예.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했는데 예. 다시 한번 이게 한번 더 강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발족했어요. 황정건 위원장이 코로나 관리가 좀 늦게 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 윤리 징계위가 이게 그 출범했어요. 거기 부위원장이 전주혜입니다. 전주혜. 전주혜. 예. 전주혜. 이분도 이게 좀 정신 바짝 차리 됩니다. 제 말은 이게 그 신상 필벌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당이 무너집니다. 신상 필벌. 태영호 의원에게 그 틀린 말 아닙니다. 태영호 의원은 제가 보기에 바른 말 한 거예요. 네. 이걸 만약에 심하게 징계하면 이게 신상 필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개인 생각 같으면 우리 상을 주고 싶지만 근데 뭐 벌을 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김재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김재원 의원에게 그 뒤에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꾸 사과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김재원의 발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광주에 가가 사과도 안 받아주는데 사과하고 제주도 가가 사과도 안 받아주는데 사과하고 그래봤자 이게 여론만 더 나빠진다니까. 그럼 이게 진짜 야 김재원이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왜 서정훈이 네가 변호하느냐 이런다니까 좌파 패널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김재원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달리는데 왜 네가 편 들어줄라 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정말 이게 우리 패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태영호처럼 해야지. 내 소신이었다. 예. 이거 버텨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 뭐 중징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는 자진 사퇴해라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지. 이게 만약에 진짜 중징계로 가면요. 아마 당의 김기현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지금 상황이. 하여튼 김재원이는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이 행보 때문에 개도 구력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그럼요. 아주 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정가원 목사님 아까 예. 도중에 네네 그러시죠. 저도 예. 이제 그 보면 이 정강훈 목사하고 이제 그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는 예. 이게 저는 제일 공작은 좌파들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좌파 방송이나 패널들 보면 전부 게 정강훈 목사가 다 당을 좌지우지하는데 너 왜 국민의힘 그러냐 하면서 계속 싸움을 붙이는 네. 이런 게 좀 공작적인 거는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저는 정강훈 목사님이 이야기 놓으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 밤에 우리 술자리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야 너 정강훈 목사가 나쁘냐 문재인이가 나쁘냐 아니면 이게 정강훈 목사가 나쁘냐 이재명이가 나쁘냐. 자 우리 정치는 주석이 누군지를 잘 해야 된다. 내부에서 이게 판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목사도 정강훈 비판하고 또 정강훈 목사도 여 비판하고 우리 우판에도 파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싸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북한도 보세요. 옛날에 6.25 때 김일성파도 있고 그다음에 무정이 있잖아. 연안파도 있고 연안파. 그다음에 소련파도 있고 박헌영 남노동파도 있고. 네, 국내파. 자, 근데 전쟁할 때는 총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한테 오지. 전쟁할 때 총구는 남한 우리 이승만 정부 남한한테 총오지 자기끼리 총은 안 쏜단 말이에요. 예. 전쟁 끝나고 숙청하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우리가 제가 방송 지금 오늘 고박사님 1시간 왔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 문재인이 송영길이 욕하기도 바쁜데 정광훈 목사 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주적을 잘 알아야 돼요. 따라서 저희끼리는 조금 이게 뜻이 안 맞더라도 좀 이게 서로 공격은 자제하고 조금 이해하면서 네. 우리 그 주된 화력을 오늘 이게 나가서 이재명이 구속해라. 문재인도 이게 구속해라. 송영길도 구속해라. 여기에 저는 화력을 집중해서 우리 완전히 십자포화를 쏘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마무리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요즘요. 예. 마무리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목요일 날 예. 광고입니다. 목요일 날 제가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둘러보고 최수영 평론가하고 네. 제가 박정희 리더십 40분 동안 이게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 박정희 TV 치면 됩니다. 박정희 TV. 예. 지금 3만 명 정도 구독했더라고. 박정희 TV에서 이게 구독도 좀 해주시고. 네. 제가 방송 7년 동안에 구독해달라는 건 처음입니다. 저 서정 TV가 없으니까. 예. 구독, 우리 이승만 TV, 박정희 TV는 구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독도 하고 한번 방송도 보고. 그래요. 시간 예. 나시는 분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꼭 한번 둘러보세요. 네. 네.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오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뭐냐면 그 구미 생가도 그 말이 있어요. 벽에.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이거를 좋아합니다.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옛날 우리 속담에는 야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해. 그렇지. 이렇게 체념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반만년 역사에 가난 체념하고 포기하고 운명으로 생각했잖아요. 이걸 나라가 주도해서 가난을 해결한 유일한 최초의 부국 대통령이 부국 강병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꼭 한번 보시고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념관도 가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씀 마지막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서정훈 변호사가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구독입니다. 예, 박정희 TV. 예, 박정희 TV. 그게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운영하는 TV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박정희 TV입니다. 박정희 TV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 서정훈 변호사와 함께 법보다 주먹 아주 뜨겁게 진행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